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희 오분임장이 지역을 직접 현장 임장하고 과연 그 지역은 부동산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저희에게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각자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오분임장의 지역을 분석하는 몇 가지 기준들과 그리고 그 기준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소개하는 이 기준들만 가지고 지역을 분석해도 부동산 입지 분석이 기본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번 입지 분석편 영상을 꼼꼼히 시청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입지 분석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입지 분석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대한 분석과 개별 아파트에 대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을 분석할 때 어떤 기준들을 주로 봐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준들은 저희 오분임장이 지역을 분석할 때 다루는 저희만의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각자 판단에 있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인 인구입니다. 인구를 첫 번째 기준으로 꼽은 건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지역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좋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서울시와 문경시의 인구를 나타낸 표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모두 어디 있는지는 아실 거고, 문경은 경북에 있는 작은 소도시죠. 서울은 1000만 인구 도시는 깨졌지만 그래도 아직 거의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인 반면 문경은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는 현재 7만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입니다. 두 지역 중 어디가 더 살기 좋은 지역일지는 크게 따지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췄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두 도시의 공통점이라면 두 지역 모두 인구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도시의 차이점은 서울은 주거 비용이 점점 비싸지니 수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 문경은 자체적으로 인구를 붙들고 있을 매력도가 떨어져 인구가 이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분임장은 최소 30만의 인구 이상의 지역을 임장하는 편인데요.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구 기준을 3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다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거주 여건이 좋아질 만큼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또한 소수의 투자 세력에 의해 집값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사람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금방금방 채워진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실 수요는 측정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사람의 심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의 지역 분석에서는 수요까지는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고, 일단 공급을 위주로 분석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로 부산의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17K, 그러니까 17,000명의 수요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수치는 그 지역의 총 인구의 0.005를 곱한 수치가 신축에 대한 수요라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혹은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하락 심리 등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인구의 0.005라는 수요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공급량인데요. 이건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변수가 없습니다. 2, 3년 전에 인허가가 났던 분양 물량들이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을 나타낸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 공급 이상이라면 부동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프에 나오는 수요량을 기준으로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이 2024년에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인허가가 난 뒤 2, 3년 뒤에 입주라는 공급량이 수치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면 2024년의 부산 입주량은 현재 2021년, 2022년의 인허가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2024년의 입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2021년, 2022년 인허가 수치가 늘어난다면요. 그럼 공급량이라는 건 얼마가 가장 적절할까요?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만 공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부동산이 희귀하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선점하기 위한 투자에서는 공급이 많을 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투자를 위한 지역 분석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상권입니다. 저희 오분임장에서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내 집 앞에 백화점이 있다든지 혹은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있다면 멀리 외곽에 떨어진 집보다 훨씬 가치가 높겠죠. 위에는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상권을 호객노노에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불당동은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 혹시라도 천안을 무시하는 분이 있다면 불당동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강남 상권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고 세련된 곳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불당동이 왜 가장 비싼 지역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분임장에서 상권을 분석할 때는 상가 100개, 상가 500개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는데요. 상가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개수보다는 어떤 상가가 모여서 어떤 느낌의 상권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선호를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꼭
직접 가보시고 피부로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기준은 학원가입니다. 학군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청주 흥덕구의 복대동에 위치한 학원가를 호객론을 찾아본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회 1차와 2차 사이에 가장 많은 학원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위 지역이 청주에서도 상당히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즉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학원가가 많이 모여들고 또 주변 학교의 학업 성취율이나 특목고 진학률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가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원가가 많이 모인 곳이 학군이 반드시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분 임장에서 딱 정한 학원의 개수는 없는데요. 학원가 역시 그 지역의 규모와 학업 성취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치동의 학원가 개수와 동두천의 학원가 개수를 비교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상권 임장하실 때 학원가도 같이 둘러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일자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구도 중요하고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면 타 지역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공급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세종시를 들면 정말 적절할 것 같은데요. 세종은 특별시로 지정될 만큼 정부에서 작정하고 키우는 지역입니다.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급도 정말 많았음에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위 지도는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 캠퍼스인데요. 삼성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어떤지를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로벌 시총 15위에 빛나는 엄청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삼성이 위치한 평택 고덕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시면 평택의 현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 파라곤이 삼성 캠퍼스가 있는 고덕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국평 기준으로 거의 10억에 달한다는 게 얼마나 일자리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같이 삼성이 위치한 수원도 18억, 화성의 동탄도 거의 15억에 달할 만큼 일자리가 입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편의시설입니다. 다른 지역 분석 기준보다는 중요도가 좀 덜한 기준입니다만 편의시설이 더 많이 위치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입지가 좋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들, 즉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관공서, 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심지어는 스타벅스까지 넓게는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의시설도 어떠어떠한 종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생활함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모두 편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편의시설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교통여건입니다. 뒤에서 다룰 교통호재와는 다르게 현재 갖춰져 있는 교통의 편의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가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할 때 아파트 바로 옆에 일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지역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공역인데요. 올해 5월에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인 7호선 연장선입니다. 저희 5분 임장이 가장 처음 업로드했었던 상곡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만 이 7호선은 현재 상공역을 지나 성남역까지 연장되었고 지금은 청라까지 연장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2027년이나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로 여기서 교통여건을 따져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상공역 주변의 부동산은 이미 7호선이 개통된 역세권 입지이고 청라의 부동산은 아직은 7호선이 개통되지 않은, 그러니까 호재로만 존재하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입지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당장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라 7호선 연장처럼 사람들이 이미 실현된 것 같이 생각하는 교통호재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를 분석할 때 분명히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준은 교통호재, 개발호재입니다. 이 호재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호재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변수는 없으며 이 호재가 실현되냐 안 되냐 그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의 입지와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희 5분 임장에서도 이 교통호재와 개발호재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최근에 임장했었던 인천의 대장 송도를 예로 들면 교통호재로는 인천발 KTX, GTX-B, 수도권 제2순환도로, LTX, 트램 등이 있고 개발호재로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워터프론트 사업,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호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호재들도 있습니다. 송도는 이렇게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고 이런 기대감도 송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들은 조심히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호재들이 늦춰질 수도 아예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호재들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행복 회로를 돌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원하는 그 지역에 특정 호재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사업의 경우 1991년에 방조제를 처음 착공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의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내가 만약 그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다면 이런 가능성과 시기까지 모두 고려한 것인지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의 입지를 분석하는 8가지 기준과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5분임장이 말씀드린 8가지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위 8가지 기준만 잘 체크해도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에서 말씀드린 8가지 기준 정도는 부동산 입지를 바라볼 때 고려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5분임장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임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